여기에 아직까지 한두 경기만 잘하는 것 아니냐, 너무 섣부르다는 의혹의 시선을 받은 선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스페인 축구리그에서 8월 경기에 베스트 11에 꼽힐 정도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자랑했지만 놀랍게도 그는 국가대표 선수가 아니기도 하고요. 소속팀에서 연일 선발 출전 주전 멤버로 굳히기에 들어가며 골은 물론이고 킬패스까지 공격 포인트를 챙기고 있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 이강인 선수는 계속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요. 한국 선수가 잘 나가면 항상 우릴 질투하는 이웃이 있죠. 오늘은 스페인에서 축구를 배우고 프로에 데뷔한 뒤로 꾸준히 친하게 지내며 한솥밥을 먹다가 이적한 쿠보 타케우사 선수의 입을 빌려 이강인의 화려한 부활을 폄훼하려던 일본 언론의 이야기와 함께 한국 대표팀 벤투 감독에 대한 이강인 선수의 무력 시위가 드디어 빛을 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현지 언론의 평가와 함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려요. 사람 좋은 미소와 선한 인상으로 널리 사랑받는 쿠보 선수는 세계 최고의 축구 클럽으로 손꼽히는 FC 바르셀로나의 유소년 축구팀 출신으로 축구를 잘 모르는 일본인도 쿠보는 안다고 할 정도로 높은 인지도와 호감을 자랑하는 선수입니다. 심지어 출신 소속의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하여 일본에서는 일제 메시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고, 실제로도 아시아의 동나이대 선수 중에서 가장 유럽 축구에 잘 녹아들고 성과도 보여주고 있어 일본 전역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기도 한데요. 그동안 이강인 선수와 나이가 같고 같은 리그에서 뛴다는 점이 합쳐져 자의반 타의반으로 라이벌 관계가 형성돼 여러모로 관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원래 바르셀로나 유스 시절에는 같은 팀 이승우 선수와 비교됐지만 점점 이강인 선수와의 경쟁 구도가 정립되기도 했는데요. 한동안은 쿠보 선수에 대한 평가가 다소 높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전팀 발렌시아에서 출전하지도 못하고 성장이 정체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던 상황 속에서 쿠보는 마요르카 팀에서 꾸준히 출전하며 공격 포인트까지 올렸거든요. 그러나 이강인 선수가 그동안 자신의 약점으로 지목되던 체격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며 점점 출전 기회를 쌓기 시작하며 한 번씩 꽤나 번뜩이는 활약을 보여주자 이강인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죠. 물론 정작 당사자 두 명은 대부분의 한일 라이벌 관계가 그렇듯 서로의 퍼포먼스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정을 쌓는 일에 더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친하게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기도 했고, 실제로 같은 팀 마요르카에 있을 때는 이강인 유니폼을 들고 온 한국인 팬에게 사인을 해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위적인 경쟁 관계는 정작 일본에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축구 전문 잡지 사커 다이제스트는 후보와의 인터뷰를 게재했는데요. 그야말로 유도신문의 끝판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쿠보 선수는 계속해 불편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모범적이고 평범하게 우회했고요.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는 처음부터 축구계 최고의 친구는 누구인가? 라는 다소 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랫동안 명문 클럽과 리그에서 뛰어온 만큼 세계적 스타의 이름을 언급하길 바라고 물어본 것이었죠. 보통 일본 기자들의 인터뷰 흐름이 그렇거든요. 여기서 기자는 메시나 다른 바르셀로나 스타 선수의 이름이 나오면 이에 따라 아직까지 연락하는 사이인지 조언을 받고 있는지를 물어 이를 대서특필하는 식으로 기사를 내곤 하죠. 그래서 헐리우드 스타들이 일본에 방문했을 때마다 자국의 음식, 복식 문화 등에 대한 애착을 확인받고 싶어하고 일본 스타 누군가를 아는지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실제로 박지성 선수가 뛰던 시기에는 당시 일본의 최고 축구 스타 혼다에게 박지성과의 의도적인 라이벌 관계를 묻다가 오히려 혼다 선수에게 박지성은 나와 비교하기에 너무나 훌륭한 존재라며 참교육을 당하기도 했죠. 아무튼 기자는 뜻대로 인터뷰가 흘러가지 않자 의아하다는 듯 이강인과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묻습니다. 그러자 쿠보 선수는 더 이상 기자의 뜻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듯 작심하고 긴 대답을 늘어놓습니다. 10분 전에도 이강인과 연락하다 왔을 정도로 친하다. 올 시즌에도 같은 팀에서 뛰고 싶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뛰고 있는 레알 소시에다드의 축구 스타일에 이강인이 더 잘 맞을 것 같아 추천하고 싶을 정도다. 올해 이강인의 멋진 모습을 보면 더욱 그렇다라며 인위적으로 만든 라이벌 구도에 대해서도 우회적인 답변 거절의 뜻을 전합니다. 이강인은 정말 뛰어난 킥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매우 경쟁심도 강하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10점 만점에 10점이다. 우리는 정말 잘 어울렸고 우리 사이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라고 말이죠. 이후에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를 잃고 쿠보 선수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만 집중했습니다. 얄팍한 꼼수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쿠보 선수의 성숙함이 정말 놀라운 인터뷰였는데요. 이렇게 인성적으로도 훌륭한 두 선수가 서양 선수로 가득한 유럽에서 스스로를 지키며 계속 잘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이 절로 드는 인터뷰였죠. 후보 선수의 말대로 이번 시즌 이강인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개막 전부터 눈에 띄는 움직임과 꾸준한 출전을 기록하더니 개막 후에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뽐내며 날아다니고 있는데요. 소속팀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은 계속 그를 선발 자원으로 기용하며 거의 프리롤을 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경기 내내 투지를 불태우며 뛰어다니는데 늘 부족함으로 지적받은 경기를 잘라먹는 불필요한 드리블을 최소화하며 오히려 빠르고 결정적인 패스로 팀 전체의 공격력을 바짝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는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의 공을 빼앗기 위해 몸을 날리는 모습도 보였고 코너킥까지 도맡아 날카로운 왼발킥으로 수차례 팀의 골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현지의 수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기세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보다 먼저 리그 첫 골을 기록하기도 했고 수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4경기에서 기록한 공격 포인트가 지난 시즌 리그 30경기에서 기록한 포인트와 같은 수준일 정도죠. 현지 매체 마르카는 이강인은 공격수보다도 더 중요한 공격 자원이다. 반박자 쉬고 꺾는 그의 기술은 라리가 최고의 팀인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나 기대하던 장면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결정적인 타이밍에 욕심내지 않고 보다 골에 가까운 선수에게 정확하게 패스를 꽂아 넣는다는 점이다. 이런 선수가 한국 대표팀 선수가 아니라는 점이 놀라울 정도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즌, 특히 지난달과 이번 달은 이강인에게 무척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일찌감치 재능을 뽐냈지만 프로 무대에서는 좀처럼 자신의 기량을 펼쳐 보이지 못했습니다. 16살에 데뷔했던 발렌시아 시절에는 출전 기회 자체를 잡기가 어려웠고 여차저차 이적한 마요르카에서도 팬데믹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향한 수많은 기대와 똑같이 가득한 의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단점은 보완하는 전공법으로 스스로를 키웠습니다. 마인드셋 또한 강인하게 다져왔습니다. 특히 11월로 다가온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표팀에 승선하겠다는 의지도 활활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앞으로 체력적으로 잘 준비해야 함을 잘 알고 있다. 매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 대표팀과 한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생각이다 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강인 선수는 지난해 3월 한일전 이후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싸움과 스피드에서 다소 밀린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강인은 최근 확실히 몸싸움에서도 강인하고 스피드도 폭발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월드컵은 최종 명단이 23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난 만큼 전술비를 꾸리는데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한국은 9월 23일과 27일 한국에서 친선 경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벤투 감독의 러브콜을 받고 당당하게 승선하는 모습을 보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